미국 로봇 기업들도 굉장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LG라던가 현대차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보적인 게 뭐 현대차, 아틀라스밖에 맞아요. 없죠.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거나 중국의 보안 이슈 때문에 중국 기업들 못 쓰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부품을 탈중국하는 로봇 기업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는 로봇은 아마 탈중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아틀란스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밀려서 뒤처졌던 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현대차 자동차 벤더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대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던 주제입니다. 바로 1년마다 돌아오는 주제죠. 바로 CES 2016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가보셨어요? 네. 네, 너무 좋던가요? 오래됐습니다. 저도 한 3년 전에 가봤는데 정말 휘황찬란한 조명과 함께 약간 뭔가 다른 나라긴 하죠. 다른 세계인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네. 디즈니랜드처럼 맞아요. 약간 오히려 낮에는 굉장히 죽어있는 도시고 밤에 활기를 펼치는 그런 도시잖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갔던 도시 중에서 아마 네. 가장 화려했던 도시 중에 맞아요.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또 CES 2016이 열렸습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던 게 올해는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AI, 로봇 이런 테마가 시장에 워낙에 불을 붙여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신기술,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CES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번 CES에 이제 5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가 그래요? 네. 피지컬 AI고요. 네. 저희 화면 함께 볼까요? 이제 네. 첫 번째가 피지컬 AI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간 컴퓨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헬스, 이제 AI 헬스케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저희가 다뤘던 핑한 굿닥터랑 징동 헬스케어, 알리바바 헬스케어들이 다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이 그래서 나오기 올랐던 시작했습니다. 거군요.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빌리티, 자율주행이고요. 이제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이제 차, 집 모든 일상생활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이번 5개 이제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피지컬 AI인 거죠. 네. 이번에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루빈에 관련해서 더 집중적으로 맞아요. 얘기할 줄 알았는데 네. 루빈이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은 피지컬 AI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고요. 알파마요? 알파메어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현대차나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 이제 그 현대차 그룹 회장님하고 네. 지금 접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급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지컬 AI가 주요 테마인데 피지컬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로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보시는 이제 뭐 유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걸어 다니는 로봇을 보통 이제 피지컬 AI를 얘기를 그래요? 하는데요. 네. 전기차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전기차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말하는군요. 얘기하는 이제 걸어 네. 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처럼 움직이는 걸 이제 보통 피지컬 AI를 얘기를 네네. 하는데요. 네. 저는 피지컬 AI를 이제 로봇이라고 보기는 좀 너무 한계를 짓는 것보다는 네. 걸어 다니는 컴퓨터? 그러니까 만능이잖아요. 이게 지금 CES 화면인 예, 이번 거예요? CES에서 현대자동차의 아틀란스가 이제 선보인 건데요. 네. 굉장히 사람하고 걸음걸이가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고 네. 현대차에서도 이번에 기조 연설을 할 때 다른 건 다 배제하고 오히려 저 아틀라스만 손이 이제 너무 표현을 자유자재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제 오후부터 나오는 반응은 옵티머스 다음으로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제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또 피지컬 AI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을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중국 기업들이 그 두 번째로 많은 수의 기업들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면 예. 이제 로봇 하면 어쨌든 간에 옵티머스 다음으로
기업으로는 항상 중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 한국 기업은 주목을 거의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계기로 해서 아마 한국에 대한 로봇에 대한 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CES 보시면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오른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로봇 기업들 참가하는 기업 수 중에서 중국이 역시나 압도적으로 거의 60%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요. 네. 20개 기업 중에서 17개가 로봇 기업이고요. 나머지 3개 기업은 이제 센서나 이제 로봇 부품 관련주가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전체 참가자 중에 그러니까 60%가 중국 기업이고 참가 기업은 2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미국이 한 15%, 그다음에 한국이 한 15% 정도 중국이 되고 압도적인 있습니다. 거네요. 뭐 이거는 뭐 워낙 나라도 크고 기업 수도 많으니까 또 그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기도 또 하고. 이제 가장 이제 선두주자로 가성비 있게 가장 로봇을 잘 만들고 있고 그쵸. 네. 산업 전반의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이제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20개 기업에 이제 제가 종목명을 다 나눴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많이 알고 있는 유니트리가 있고 유니트리가 지금 역시 이제 상장 참가를 준비를 했네요. 하고 네. 있죠. 근데 상장이 조금 약간의 딜레이가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리스크 부분인데요. 중국에도 지금 로봇이 너무 또 가잉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이 한 1000개 가까이 정도 되고 뭐 부품단하고 뭐 다 합치면 3,000개까지도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중국에서 이 가잉 투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제재가 아마 3월 달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중국이 항상 뭔가를 이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폭 지원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게 가잉 생산에 이제 노이즈가 되고 막판에는 그 기업들이 부도가 내면서 이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번에 로봇 기업은 다시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보시면 제가 오늘 한 5개 기업을 이제 코멘트를 드릴 텐데요. 이제 딥 로보틱스가 있고요. 에이지봇이라고 해서 이제 하웨이 출신, 하웨이 천재 소녀가 만든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베이징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가 주도하에 만든 로봇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모든 중국의 로봇 표준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퓨리어라고 좀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총 20개 기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 5개 정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제 화면 함께 보여주실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 로봇 영상인데 함께 제 화면 보여주실게요.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로봇인데, 막 엄청난 발차기와 함께 네. 이건 어디 회사? 유니트리 회사인 유니트리 것 로봇이에요.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상용화가 돼 있고 이미 이제 이번 CES에서 공개가 되는 CES에서 건가요? 공개를 할 네. 거고 네. 이번 CES가 중국 로봇 기업들한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IPO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 있고 유니트리는 네. 이미 심사가 들어갔지만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네. 이 CES에서 어떻게 선보이냐에 따라서 네. 이제 회사의 몸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CES에서 중국 이제 업체들의 네. 어떤 선보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로 저기 계신 그 분이 정말 놀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요즘에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로봇 영상이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다 철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근데 사람한테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사람도 저렇게 네. 기술을 연마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저걸 선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이 학습된 내용 이외에 이제 뭐 현장에서 뭐 불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수많은 로봇 기업이 있지만은 그거를 잘 학습하고 추론까지 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은 그거 한 1000번 시험을 했을 때 한 번 성공했는 거를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니트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추론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로봇 혼자 판단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또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또 상황이 올 수도 로봇한테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까 그 로봇한테 맞으면 정말 갈비뼈가 그냥 치명타 입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네. 이 가정에서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요. 진입하는 이제 침투 시기를 2030년 이후도 어렵지 않을까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들이 대부분 공장, 그러니까 제일 맞아요. 처음에 자동차 네, 공장에 네, 네. 먼저 투입이 돼서 네. 거기서 또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상 공간 현실에서 가정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습을 시키고 난 후에 아마 30년 이후에나 돼야지 아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네. 가정 이모를 아마 그렇군요. 앵커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래도 로봇을 30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4년, 5년. 4년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번에 이제 네. LG에서 이제 보여준 로봇이 있어요. 네, 아마 이거 같은데 지금 LG에서 제 화면 보실게요. LG 클로이드라고 이제 집안 가사일하는 이제 로봇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집안 가사일 중에 어떤 거 제일 하기 싫으세요? 저는 빨래 개는 게 너무 하기 그러니까요. 싫어요. 저도 빨래 개기가 제일 싫은데 저희가 뭐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세탁기가 빨래 해주고 근데 빨래 개는 거는 로봇이 그러니까 다른 가전제품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클로이드가 그런 거를 좀 서투르게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광을 받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가격대가 네. 얼마가 될지는 그쵸. 모르겠지만 네. 이게 로봇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 손의 이 맞아요, 기술이거든요. 맞아요. 사람 네, 손가락하고 그쵸. 이제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LG 로봇 보면서 생각보다는 괜찮다. 저 정도만 해줘도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켜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또 문제가 이 클로이드 로봇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는데 40초가 걸렸대요. 누가 로봇한테 우유 꺼내기를 시킵니까? 그냥 내가 꺼내고 말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분의 네. 이제 급한 성격에서는 그러니까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우유 생각됩니다. 꺼내는 모습 나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CES에서 뭐 중국 로봇 기업들도 굉장한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LG라던가 현대차, 삼성들도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독보적인 게 뭐 현대차, 아틀라스밖에 맞아요. 없죠. 네.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아틀라스 이제 벤더들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거나 이제 중국의 보안 이슈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못 쓰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아마 부품을 탈중국하는 로봇 기업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로봇 기업들을 한 10군데 정도 다 탐방을 다녔었는데요. 중국에서. 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들어가는 로봇은 아마 탈중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도 아마 이 아틀란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밀려서 뒤처졌던 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 현대차 자동차 벤더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가 이제 지금 2027년에서 29년 사이 아마 3만 대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틀란스가 이제 아마 중국 기업들도 똑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마 생산량이 지금 아마 한 2029년, 30년 이때 넘어가면서 아마 3만 대에서 5만 원대까지 넘어갈 텐데 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탁보그룹 이런 데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맞아요. 90%가 부품인데 10%가 테슬라의 이제 로봇 관련 부품을 납품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회사 팔로업 하자라고 하셨고, 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로봇은 단순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업종군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저희가 눈여겨볼 기업도 좀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표준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아틀라스나 아니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두 개의 회사에 의존하는 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부품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아틀란스 때문에 현대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 좀 왜냐하면 부품 회사들이 보통 밸류가 막 퍼가 3, 4 이렇게 되고 네.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우량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로봇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월 달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표준화 정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한 향후 3년 동안 이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은 재무가 안 좋아서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이 표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꼽아오신 거죠? 이제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이 이번에 20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네. 저희가 상장사는 솔직히 중국에서 이제 어떤 부품회사 일부 빼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도 상장사 중에서 저희가 볼 만한 기업이 이제 뭐 유비테크는 다들 아시니까 제가 배제를 하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자동차의 공장에 실제로 투입이 되고 올해 이제 생산량을 10배까지 계획을 한다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아이플라텍인데요. 이제 로봇도 각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또 외국인이 살 경우에는 또 로봇을 구매를 했을 때 그 네. 언어가 또 바꿔줘야죠. 지원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언어를 인식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에코백스라는데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업입니다. 가정 이거는 왜 로봇이고요. 빨간색으로? 네, 이 회사가 눈여겨보자. 이번 네. CES에서 그 홈 서비스를 하는 휴먼노이드를 네. 기술을 이제 공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아마 LG전자와 같이 그냥 청소 로봇이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선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이제 아마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도 풍부하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전체 매출에서 지금 45%가 해외에서 매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게 휴먼노이드 모습을 이제 좀 잘 보여준다 그러면 네. 그냥 단순 이제 가전 로봇 청소기 업체에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왜냐하면 중국의 로봇 기업이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종목명 들어도 그냥 다들 유비테크, 유니트리 정도만 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엣지봇까지도 알아요. 네, 엣지봇 이제 엣지봇까지. 상장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은 이름을 알아두시면 이제 로봇 영상이나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료 화면에 로봇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말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 이 로봇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깊이 침투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뭔가 나도 나만의 기술을 개발해 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